뭐라는 절대 부등식이다. 그리고 방정식에서 항등식의 개념처럼 아니, 등식에서 항등식의 개념처럼 x값이 뭐가 오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거를 항등식이다라고 그러고 x값에 따라 참여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 우리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참여되게 하는 x를 고르는 거고 마찬가지 부등식도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고 그 다음에 x값의 포함에 따라 참여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다 해서 뭐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거 있고 3차 이상부터는 이제 교과가 되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절대 부등식 즉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 절대 부등식을 두 가지를 배운다고 했어. 첫 번째 산술 이하다라고 줄여서 이제 여기 자를 쓸 건데 저게 뭐냐면 산술 평균 여기 할 필요가 없지? 응. 산술 아니요? 산술 평균이 뭐냐면 A라는 숫자하고 B라는 숫자 두 개의 숫자의 평균이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산술 평균. 우리 평상시에 평균 구하는 거 과목수 뭐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여기 평균에서 5과목 성적의 평균 그러면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되잖아. 그게 산술 평균이고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기하 평균. 그게 뭐냐면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를 딱 씌워. 이게 기하 평균이야. 그래서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과의 관계,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의 관계는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항상 크게 나오거나 같게 나온다고. 그러면 어쩔 때 같게 나오냐? 등호는 어쩔 때 성립하냐?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가? 자, 그래서 우리 처음 절대 부등식을 뭐 두 개 배워. 두 개 배우는데 첫 번째 산술 기하는 양수일 때 써먹을 수 있어.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자, 이 식보다는 여기다도 1을 곱하고 여기다도 1을 곱한 이 식. 즉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AB 요 식을 더 잘 써보는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 그러면 저게 산술기하다 딱 알아두시고 어쩔 때 쓰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한 거 이렇게 쓰고 얘를 쓸 때 어쩔 때 쓰냐면 첫 번째 합이 일정해. 합이 얼마다라고 나왔어. 그랬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쓰는 거고 두 번째 곱이 일정해. 곱이 얼마다라고 나왔어. 그랬을 때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 세 번째 분수식의 최소값을 구할 때 저 산술기하를 딱 쓰는가 이거를 외워야 돼 너네가 이거를 써야 돼.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유형 이제 18번 하기 전에 그러면 이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문제 우리 유형 17번부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 부등식의 증명. 그래서 우리 920번이 증명하는 문제네요. 여기 920번. 자, 이 식을 증명할 거야. 2분의 a 플러스 b는 두 양수 ab예요. 크거나 같다 루트 ab. 자, 얘를
증명, 성립하는 과정을 증명한 것이다.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면, 즉 이런 거지.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면 A에서 B를 뺀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에서 얘를 뺄 거라고. 거기 증명해가지고 뺐잖아.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뺄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통분할 수 있고 A 자리 바꿔서 AB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래서 안 바꿨네. 얘가 그냥 가네. 가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얘가 루트 A의 제곱 2배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 이게 나. 요게 가. 요게 나. 그러면 얘는 실수잖아.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성립하네. 그렇게 딱 증명한 거네. 다음 등호. 등호는 뭐? 얘가 0이 나오려면 등호 0이 나오려면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등호는 A하고 B하고 같을 때 성립한다. 오늘 외워보시고. 자, 이런 식의 성립함을 증명, 설명 한번 했고, 우리는 이 식보다 2를 곱한 이 식을 주로 써먹을 거고, 이 식은 이럴 때 써먹는 거라고. 오늘 외워. 자, 오늘은 내가 거의 다 풀어줄 거야. 왜냐면 다 알아야 되거든. 923 두 양수 AB 그때 밑줄 두 양수 AB 그때 밑줄 자, 3A 플러스 2B가 12 3A 플러스 2B가 12일 때 AB의 최대값 이게 뭐야? 합이 일정할 때 그 문자의 곱 어떤 문자의 합이 10이다라고 나왔을 때 AB 곱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산술기하를 쓰는 거고 그 산술기하를 쓰라고 힌트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이쪽에 양수다라는 표현이 있네. 두 양수 AB에 대하여 이렇게. 그럼 산술기하를 그대로 쓰는 거야. 3A 플러스 2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배 곱한 거 6AB 이렇게 산술기하를 딱 썼어. 그러면 얘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2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6 루트 하나 넣으면 루트 36이 루트 6AB고 루트는 큰 놈이 크니까 36 6AB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AB 곱한 거에 뭐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을 구했네. 최대값은 6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24 뭐요? 곱이 일정할 때 두 양수 AB에 대하여 또 두 양수 AB에 대하여 힌트 나왔고 곱이 일정해 AB가 21이야. 그랬을 때 7A 더하기 3B라는 합 더한 거의 최소값 저거 나갔다 2배 루트 2배 곱한 거 21 AB 근데 AB가 21이니까 21 곱하기 21은 21의 제곱이고 제곱은 또 없으면 21이니까 21 곱하기는 42 해서 얘 최소값은 42. 다음 925번 두 양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10일 때 이건 조금 변형해 놓은 거야. 925번 더한 거에 값이 10인데 다시 더한 거의 최소값. 더한 게 10인데 다시 더한 거.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의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 통분을 하면 xy분의 여기가 x 더하기 y잖아. 그러면 xy분의 얼마야? 10. 즉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커야 되잖아. 그래서 곱의 최대가 돼야지 어떤 식이 최소가 되는가. 그래서 합이 이루어질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변형된 식 곱의 최대가 돼야지 뭔 식이 최소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식을 통분 변형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뭐 하면 돼? 또 산술기가 써서 너희가 풀어보고. 다음 유형 19번. 이제 식을 전개 또는 변형하는 경우다라고 돼 있는데 528번. 두 양수 AB 또 밑줄. 두 양수 AB 밑줄. 두 양수 AB 되어요. 자, 분수식이야, 분수식. 3A 플러스 2B. 그 다음에 A분의 3 플러스 B분의 2.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게 뭐냐면, 분수식의 최소값. 분수식, 여기 분수식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봐봐. 분수식이면, 둘이 딱 곱했을 때 뭔가의 값으로 바뀌어야 돼. 즉, 역수 관계이면, 즉 얘는 3A 플러스 A분의 3, 2B 플러스 B분의 2 이렇게 역수 관계인 것들끼리 짝꿍을 지어줘. 요것들이 짝꿍, 이것들이 짝꿍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최소고 얘가 최소면 더하는 게 최소돼. 그래서 따로따로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이 곱한 거 3A 곱하기 A분의 3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이 곱한 거 2B 곱하기 B분의 2 이렇게 찍찍 사라져. 얼마요? 9, 3, 2, 6 얘는 최소값이 6이고 얘는 2, 2, 4 이거는 얘가 제일 작을 때가 6이고 제일 작을 때가 4니까 최소값은 얼마요? 10이다 이렇게. 즉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분수식의 최소값은 루트 안에서 약분이 돼야 돼. 루트 안에서 약분이 돼서 뭔가의 숫자로 딱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닌 경우가 우리 929에 바로 딱 있네. 929 지우고 뭐 거의 내 절반 이상 문제를 지금 다 풀어주고 있어. 왜냐면 이 유형들이 하나 지금 다 알아야 되니까. 자, 힌트. x는 2보다 크다. 이 힌트 있네. x는 2보다 크다. x 더하기 x 빼기 2분의 1. 그러면 분수식이고 x가 2보다 크니까 x 빼기 2가 양수야. 그럼 얘도 양수고 2보다 크니까 양수네. 양수 더하기 양수. 합의 분수식의 최소. 이런 분수식의 최소값이니까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하면 x 빼기 2분의 x 해서 얘가 안 사라지잖아. 저렇게 사라져야지 이 변수 x들 이런 문자들이 사라져야지 숫자가 나오는데 안 사라졌잖아. 그러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니까 얘의 뭐 최대값 알 수가 없어. 특별하게 범위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사라질 수 있도록, 즉 대각선으로 지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 이 분모를 여기다 똑같이 써. x 빼기 이렇게 그러면 마이만 생긴 거잖아. 여기다가 플러스 2만 딱 이렇게 해주면 되네. 그러면 마이 플러스 사라지니까 원래식으로 딱 바뀌잖아. 이해돼? 동욱이? 그래야지 이거 요거 둘이를 산술기에 써서 곱할 때 2배 루트 2이 곱한 거 x 빼기 곱하기 x 빼기 2분의 1 해서 이렇게 사라진다고.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2. 거기다 2를 더했으니까 얼마다? 4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구하네.
자, 밑에 있는 사문들도 너네가 해보는데, 고민해보고 해보는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형보다 훨씬 더 다양해. 그래서, 일단, 절대 부등식 중에 우리가 산술기하,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과의 관계, 이게 절대 부등식, 이거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유형은 이런 형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분수식의 최소값을 구할 때 이런 것들을 쓰구나. 근데 분수식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루트 안에서 약분이 돼서 어떤 숫자로 나와야 되구나에 대한 유형에 대한 맛보기만 하는 거고, 여기가 뭐 전반적인 전체적인 유형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학교 시험을 볼 때는 유형을 더 다양하게 풀어보고 하면 되겠고, 일단은 이게 산술기하, 절대 부등식 중에 산술기하 유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고. 이게 산술기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인 2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유형 20번 딱 써있잖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 이름의 이름. 슈바르츠 이름이야. 코시가 스승이에요, 스승. 코시랑 슈바르츠가 이 부등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코시가 세상을 떠났어. 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인 슈바르트가 나중에 이 부등식 요 하나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쭉 뒤에 있어. 아무튼 그거를 이제 완성했고 이 개념을 딱 정의해줬어. 슈바르트 부등식이라고 해도 되잖아. 너 이동욱이냐 김동욱이냐? 이동. 응? 이동욱 부등식 해도 되잖아. 근데 앞에다가 자기 선생의 이름을 딱 붙여줬다고.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 영훈 동욱 부등식. 스승인가? 아니잖아. 뭘 왜요? 응? 아무튼 코시가 스승이었다. 그래서 얘는 먼저 어떨 때 쓰냐? A, B, X, Y가 실수일 때 쓰는 거야. 실수. 얘는 실수. 자, A, B, X, Y가 실수일 때 쓰는 거고,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자, 이것도 알아낼 게 등호. 여기 등호. 다음 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하네. 그러면 어쩔 때 쓰냐? 일반적으로 여기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1차식 AX 플러스 BY 이런 1차식의 최대도 구할 수 있고 최소도 구할 수 있고,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제곱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뭔가가 나와. 아니면 뭐 1차식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꼴, 즉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 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 꼴이. 이제 이렇게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그러니까 AX, BY, CZ 제곱 이렇게 세 개짜리 있어. 근데 여기 두 개만 배워. 그것도 간단하게 저런 꼴로 되어 있는 거. 나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형이 얘가 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학교 시험 준비할 때는 이것도 조금 응용되어 있는 유형도 풀어보긴 할 건데, 일단 지금은 이 931번처럼 기본적인 형태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다.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4x 플러스 3y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면 요거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그대로. x제곱, y제곱, 1차식이 4x 플러스 3y니까 a가 4인 거고 b가 3인가? 여기가 4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나? 25. 이게 4, 100. 젓가락 같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얘가 얼마일까? 네모의 제곱. 그러면 얘는 제곱한 게 100보다 젓가락 같으려면 마이너스 10보다 커다 같고 네모가 10보다 젓가락 같으니까 얘가 최대값, 최소값 곱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면 되네. 마찬가지 타 그런 형태라고. 933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ac bd의 제곱. 요게 성립하니까 요게 나왔고 요게 나왔으니까 이 값의 범위가 나왔고 그 범위에 없는 숫자를 찾아라. 그런 문제네. 한 번 더 해보고 고민하고 해보는겨.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남겨놨던 절대부등식. 근데 안 했네 요거를. 121쪽에. 그럼 얘가 왜 절대부등식이냐고 이제 증명돼 있네. 앞에 121쪽에 대표 문제.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얘가 성립하려면 요걸 요쪽으로 넘겨.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에서 ax, by의 제곱을 뺀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고 전개 그대로 다 한 거야.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빼기 전개 a제곱 x제곱 2ab xy b제곱 y제곱 이렇게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빼니까 ay 제곱 빼기 2 ay px 플러스 bx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돼?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네. 그렇게 증명한 거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절대부등식 2개 산술기하 증명하는 유형 17. 그 다음에 산술기하 18, 19. 그 다음에 코시주바로 20의 기본적인 형태의 유형들만 쭉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절대부등식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코시주바트 부등식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명제 부분도 좀 완료가 됐고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오늘은 원의 방정식을 조금만 따라 설명할 테니까 이제 보통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려웠는지 알 수가 없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할 거고 천천히 나갈 테니까 이렇게 딱 찾으시고 하면 되고 여운이 원이 뭐야 원. 우리 중3-2에서 배웠잖아 원. 있으면 보고 읽어. 모르잖아. 원이 뭐냐 물어보면 동그란 거요. 어떻게 보면 된단 말이야. 동호이한테 물어봤으면 동그란 거요. 그랬을 건데. 그래 안 그래? 자, 원은 한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즉 원이라는 거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또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다라고 하고, 원은 한 점, 우리가 보통 A, B라고 그래. 한 점.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원은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나타낼 수 있다고. 중심이 어디 있고 반지름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모든 원을 다 이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원이라는 거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또는 집합이어서 저게 원이고, 그런 원을 방정식으로 나타낸다고. 방정식으로. 그래서 우리 평면좌표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에서 안 했지만 이건 간단한 자취 방정식 구하는 문제니까 간단하게 얘의 중심을 C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의 자취를 구할 거고, 그 점들을 x, y다라고 해봤어. x, y다라고 해봤어. 그러면 우리 선문 PC는 길이가 R인 거야. R. PC는 R인 거야. 그러면 얘를 양변을 제곱해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 없이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이게 R 제곱 이거네. 얘가 원을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요게. 자, 이게 뭐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 즉 예를 들어서 중심이 1, 2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X 부호 반대의 제곱, Y 부호 반대의 제곱은 R의 제곱 25. 요렇게 쓰면 얘가 중심이 1, 2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이고. 그럼 거꾸로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어. 그럼 내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얘를 0으로 하는 값, 얘를 0으로 하는 값. 즉 A, B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은 25 이렇게 있었으면 얘를 0으로 하니까 마3, 4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 5인 원이구나.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도 마3, 4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5, 여기 5 정도 되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구나 라고 좌표 평면 위에도 이렇게 딱 나타낼 수 있네. 그럼 당연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은 요거겠네. 가장 간단하잖아. 이걸 우리가 그래서 편의상 기본형이다라고 한다고. 원의 기본형,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기본적인 형태. 얘를 뭐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가장 표준이 되는 형태. 그래서 표준형이다 그래. 다음 얘를 딱 전개를 해놓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숫자 x 플러스 숫자 y 플러스 숫자는 0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를 당연히 뭐라 그러냐면 일반형이라고. 일반형. 그러니까 이 차함수 형태하고 되게 비슷하잖아. y는 ax의 제곱. 기본형. 먼저 이거를 배워야지 평행이동해서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표준형.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차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이라서 꼭지점을 바로 할 수 있는 표준형으로 잘 안 주어지고 어떻게?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꾸어졌지. 얘를 얘로 바꿔서 생각했잖아. 당연히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 거의 끝나. 그러니까 중심하고 반지름을 안 알려준 거야. 얘를 전개해버려서. 다시 얘로 딱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요 개념 가지고 먼저 또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우리 42쪽에 262번 여기다가 자, 원 삐리리아 중심이 같고 그럼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 영훈이? 중심이 몇 컴마 몇? 262번 2, 마이너스 1이고 점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원이 그러니까 중심을 알면 반지름을 알아야 돼 반지름 근데 얘가 2, 마이너스 1인데 지나는 점이 2, 마이너스 1에 그럼 여기잖아 2, 마이너스 아니 2, 마이너스는 여기네 이렇게 똑같잖아 x좌표가 반지름이 얼마야? 한마디로 뭐 2, 마이너스 2라고 2, 마이너스 2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요놈 빼기 요놈의 제곱 요놈 빼기 요놈의 제곱 해도 되네 1이네 1 반지름이 1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의 제곱 1 요게 중심이 삐리와 같고 중심이 즉 2, 마이너스 1이고 점 2, 마이를 지나는 원이고 그 원이 a, 0을 지난다 a, 0만 여기다가 대입해서 a가 구해주면 되네 다음 뭐 263 중심이 2, 1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은 5의 제곱 자, 이 식을 만족하면 이 원 위의 점이 되니까 대입해보면 되지 대입해서 만족하면 이 원 위의 점이 되는 거고 쭉 해보시면 되고 다음 266 내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결국 중심하고 반지름만 하면 된다고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 a, 0이 중심이고 반지름 몰라 r이야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 y의 제곱은 r의 제곱 어차피 r 제곱도 내가 숫자로 구해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숫자로 구해야 되니까 뭐에? 그냥 r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r이다 라고 해서 숫자로 하나 딱 포함 되고 얘가 뭐? 3, 마4하고 7, 마3을 지난다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서 연립하면 a하고 r하고가 나오겠네 해보시면 되고 167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면 중심이 몇 컴마 몇이요? a, a였지 또 반지름 보니까 똑같아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그냥 r이다 라고 해놓고 두 점 마이, 2, 6을 지난다 대입해서 연립하면 a하고 r하고 딱 나오겠네 269 똑같지? 중심이 y는 x 빼기 3 위에 있으면 a, a 빼기 3 또 두 점 뭐를 지난다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 플러스 3의 제곱은 r의 제곱 r이다 라고 놓고 이거 되네 다음 유형 3번 지우고 유형 3번은 원이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대 자, A가 마1, 마3 B가 5, 1이야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그때 밑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밑줄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면 당연히 얘랑 얘가 지름이니까 얘하고의 중점이 뭐가 돼? 중심이 되네 그럼 중심을 구할 수 있네 동욱이 중점 어떻게 구하냐? 중점 어떻게 구해요?
그거 AB 중점 어떻게 보여 중점 X1 중점은 평균이랄까 평균 얘랑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2, 얘랑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이게 중심이네. 다음 반지름은 이게 지름이라 했으니까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반점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지. 루트에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루트 13이네. 그럼 끝났잖아. x 부호반대의 제곱 y 부호반대의 제곱은 r 제곱이니까 13 이렇게 쓰면 되네. 이런 원의 방정식을 지금 구하는 형태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돼. 그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려주기 싫어서 지름의 양 끝점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마지막 문제는 유형 4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세 점, 요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 그치? 다음 이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 소곱지점은 삼각형. 그거에 이 원이 뭐냐? 외점원이니까 얘가 외심이잖아. 외심 맞냐? 외심을 구하고 그 외심에서 한 꼭지점, 이 한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 얘가 반지름 R이잖아. 이게 R이지?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아니까 뭐 할 수 있다?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네. 그러니까 외심만 알면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라고. 그래서 우리 273에 여기 A, 여기 B, 여기 C다라고 해보면 요게 1,5 이게 0,4 이게 3,1 해서 우리 1단원의 평면좌표에서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 그 외심의 좌표를 x, y라고 잡고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풀었다고. 그러니까 PA는 PB는 PC하고 똑같으니까 제곱했어. 루트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은 PB x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은 PC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서 x 제곱 y 제곱 x 제곱 y 제곱 x 제곱 y 제곱 사라지니까 뭐는 여기서 뭐 아무거나 이거 두 개 하나 이거 두 개 하나 해서 연립 방정식 풀면 x가 얼마 y가 얼마 나와서 삐리리 삐리리가 뭐 외심이다 이렇게 구했잖아. 이게 평면좌표. 일단은 평면좌표에서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음은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했냐? 외심이라는 것이 세 변의 수직이등선의 교점. 세 변의 수직이등선, 수직이고 이등분하고, 수직이고 이등분하고, 이거 수직이고 이등분하는 이거하고 요거하고의 교점이니까 우리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등분선 하나 구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등분선 하나 구해서 그거의 교점이 외심이다 라고 여기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구했다고. 이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냐? 자, 거기 보면 박스 안에 세 점 ABC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원의 중심의 좌표를 놓고 P, B, PC임을 이용해서 AB의 관계식을 세우고 연립에서 AB를 구하고 이거 구하고 반대를 구해서 원으로 나타낸다? 그거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걔는 평면좌표에 나온 공식으로 푼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풀고 싶으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용해서 이 교점을 풀어도 된다고. 다음 세 번째, 원의 방정식의 개념을 푸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 자, 어떻게 하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아까 일반형이 x의 제곱, y의 제곱, 숫자 x, 숫자 y, 숫자는 0 이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x, y 이외에 미적계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점이 세 개 나왔잖아. 여기 점이 하나, 둘, 세 개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원의 방정식이 이 세 개의 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그 세 개의 점을 대입해서 뭐 한다?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고. 자, 근데 왜 이제 이 설명이 유형 4번에 안 나와 있냐? 너네는 이걸 대입하면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인 1차인 연립 방정식,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안 배웠어. 연립 방정식 배울 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은 안 하고 그냥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바로 넘어갔잖아. 그래서 얘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도 돼? 이게 이제 너네가 이게 정식적인 교과 과정에서 말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그냥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아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볼 거라고. 지금 동우아 정신 차려라. 자, 그래서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외심을 구하는, 어차피 원을 구하려면 외심 알고 반대로 알아야 되니까 외심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 평면좌표에서 정의, 외심, 두 점 사이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으니까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연립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정의, 외심의 정의, 삼각형의 외심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수직이등분선을 직접 구해서 두 개의 직선 구한 다음에 연립해서 외심을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반형에다 넣으라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얘는 교과 과정에서 없다고. 자, 여기다가 세 점을 넣어. 1,5, 1, 25, x, 5y, 다시 1,5를 넣으면 1, 25, 1 넣었으니까 a, 5 넣었으니까 5b, c는 0. 다음 0,4를 넣으면 0, 16, 0, 4b, c는 0. 다음 3,1, 9, 1, 3a, 1b, c는 0. 이렇게 얘를 연립해야 돼. 자, 얘를 연립하는데 이렇게 0이 하나 있잖아. 0이 하나 있다라는 말은 여기 a가 하나 사라졌다고. a가 하나 사라졌다는 말은 이게 뭐요? P하고 C하고 관련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B하고 C하고. 즉, 미지수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 하나를 없애면 돼. 얘가 A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A를 없애면 된다고.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A를 없애면 돼. 그러니까 요 놈 하나 갖다 놓고 4b 플러스 c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6 하나, a를 없앨 거야. 10 플러스
3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위에다 3배. 26에다 3배 하면 얼마냐? 6, 38, 78이냐? 3a 3배니까 15b 30, 0 빼면 이거 빼면 14b 2c는 사라지고 68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8. 그럼 2로 약분하니까 7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4. 요것만 열리면 되죠.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3b는 얼마냐? 빼면 18이냐? b가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6이니까 c가 8. 그러면 아무 데서나 여기다 넣을까? 10 플러스 3a 플러스 b 마이너스 6 c가 8. 그러면 3a는 18 12 마이너스 10이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그럼 끝났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b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 오케이. 이게 원의 방정식인데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얘를 일반형이니까 뭘로 바꿔야 돼? 일반형이니까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에서처럼 이렇게 바꾸면 문제에서 원하는 A, B, C를 완성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평면좌표 이용하는 거, 직선의 방정식 이용하는 거, 원의 방정식 일반형 이용하는 거 본인이 뭐 이렇게 열리면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더 쉽게 또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본인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중심하고 반지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 형태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고 연습 앞에 a 스텝부터 38쪽 연습하면 돼. 저기 밑에 5문제, 오른쪽 아래 5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거니까 왼쪽하고 위에 것만 하시고 아까 절대부등식도 열심히 시험 문제 잘 나와. 무조건 나와.